딱히 내가 청년 정책의 수혜자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청년 정책에 대한 그게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. 위축되거나 이거는 과연 내가 해도 될까? 앞선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청년 정책에 대한 그게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. 지인 통해서 들으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, 자취를 한 지가 거의 5년 차가 된 상태에서 청년월세 지원금이 있다,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지원해봐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도움이 된 부분이 많이 있죠. 네. 처음 청년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 정책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올까? 어떤 도움이 될까? 이렇게 의심 먼저 들었거든요. 이런 청년 정책이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난 공고문 자체가 좀 딱딱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, 준비하는 서류가 많다거나 이러면 위축되거나 이거는 과연 내가 해도 될까? 앞선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. 학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지원도 받고 있었고, 딱히 내가 청년 정책의 수혜자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겠다 해서 나온 게 원탁회의랑 정책 관련한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, 저활력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기초되어야 하는 일들이고, 내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면서 조금 참여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부담감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활력인 청년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활력 청년들의 목소리는 배제가 되는 게 아닐까. 문화복지 포인트 사업이 지난달에 있었는데, 이게 공고된 지 2시간 만에 조기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경쟁해서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.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, 어떻게 분배하느냐도 좀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소득 기준이 있다는 게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청년 정책의 수혜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인데, 청년 본인의 재산이 아닌 부모님의 재산으로 참여의 제한을 두는 것은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청년 정책을 주체자가 과연 얼마나 청년들의 이해도가 있는지, 청년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를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청년들이 지금 정부는 이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구나를 판단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도민정책평가단이라는 참여한 적이 있는데, 계속 이 활동을 제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도민들이 직접 평가를 해보는 거잖아요. 근데 평가단원들의 연령대가 대부분이 50, 60대 더 위주였던 것 같아요. 20대, 30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 평가단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. 친절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. 이미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청년들은 참여하지 않을까,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과정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을 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좀 막막해지더라고요. 소득, 재산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지금 노인 상황이나 소득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, 찾아가는 이어드림 상담 그런 행사가 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